네, 안녕하십니까. 로십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기사입니다. 시더스 관련 얘기를 할 텐데요. 매일 같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이 같은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5%도 안 돼요. 워낙 또 복잡한 얘기고 좀 네. 법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와서 왜 같은 얘기 계속 유튜브에 하시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좀 이렇게 맞지 않냐 이렇게 알리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같은 얘기를 찍어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그 외에 다른 것들 지금 다른 유튜브에서 판결문을 분석하니 뭐 하니 막 하는데 그것들은 다 시간이 흐르면 다 의미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가장 피해 회복에 집중한 절차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상훈 회장이 방문파면법으로 지금 7년 형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피해 회복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구속됐구나. 그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본인이 피해자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그 기존에 계속 같은 얘기 한 거를 좀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 한다고 하니까 오늘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그 화두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은 회장 지금 구속된 거, 이거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선구로 나왔던 그거랑 같은 이슈에 대해서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방문판매법만 먼저 기소가 됐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사기, 특경 사기, 그 이득의 50억 이상 넘는 단위로 특경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지금 그 건으로 원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그 선고기일에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특경 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건으로 지금 기소가 될 거고요. 그 특경 사기는 지금 방문판매법하고는 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방문판매법 좀 얘기해 드릴게요. 방문판매법은 사실은 그 느낌부터가 형이 셀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포함해서 다단계 판매 조직이나 후원 방문 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 방문 판매법상에 금지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금지 행위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재화와 관련돼서 허위에 이렇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예요. 판매를 했는데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지금 방문 판매법 위반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거래대금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인데 2억 원 초과할 때는 총액의 3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금이 원래 되게 작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 조금 보시면 징역 7년에 벌금은 안 나왔거든요. 벌금 10억인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정 최고형이 나온 거라고 방문판매법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제 특경 사기 관련된 그 조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있네요. 네. 3조. 그렇죠. 여기 해줬건 50억 이상이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판매법이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여기는 이하가 아니에요. 하한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죄이고 뭐 그냥 형법 살인죄도 한번 볼까요? 네. 살인죄랑 같은 거네요. 사형만 빼고 사형은 사실 우리나라에 없으니 이제 사실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 5년 이하의 징역이 똑같은 거예요. 살인한 거랑 거의 지금 특경 사기 50억 이상은 살인한 거랑 또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죄가 확정되면은 지금 7년에서 끝나지 않고 더 추가되는 거죠. 한 플러스. 20년 나올 거예요. 플러스 추가로. 라임 사태가 라임 펀드 사태로 뭐 어마어마한 손해를 그게 그 김봉현 회장한테 뭐 40년 이상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건도 뭐 무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방탄법은 또 그게 아니고 지금 또 계속해서 특경 사기 고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계속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으면 계속 병합해서 재판을 하는 거고 네. 이미 1심이 선고가 되면 추가 기소가 되면서 앞에 특경 사기 범죄하고 같이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받았을 형을 산정해서 계속 플러스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무 하여튼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형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뭐 형사적인 문제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궁금해하는 게 배상 명령 해야 되나요? 거기서 두 번째 몰수 보전된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간이한 어떤 형사법원에서 간이하게 빨리 형사 기록을 보는 한도에서 손해가 확정되면 해주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인 경우를 하나하나 하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상 명령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아마 저는 각하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상 명령을 하는 사람 중에 다단계의 사실상 가해자고 다단계의 투자를 많이 이렇게 유치한 사람인데 본인이 막 몇십억 또 채권자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수만 명이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을 다 형사 기소할 수가 없어요. 없죠. 지금 해봐야 한 30명 하면은 형사 문제는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순위 한 100번째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지금 피해자인지 가해자 다단계 그걸로 보면은 자기가 뭐 하나 할 때마다 수당이 엄청 붙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못 받으니까 그 수당 받겠다고 들어오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의 배상 명령을 형사법원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네. 배상 명령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몰수 보존한 게 좀 있다. 유죄 판결되면 이거 나눠 가질 수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몰수 보전에서 몰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돼서야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검사가 나눠주는데 그것도 결국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파산 절차나 청산형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어차피 피해자분들이 피해로 가담하든 가담하지 않든 진행되는 거고요. 형사가 고소하시면 좋은 거는 거기에 이제 피해자로 나오니까 피해 금액을 법률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데 바로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더스 관련된 이거를 지금 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법조인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8월 30일 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했죠. 저희 그렇죠.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주로 주최를 했고 워낙에 이제 제조에 계신 분들을 많이 초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주도했다고 말하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아주 그래도 되게 이 분야에 관심 있어 하시는 법조인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번에 참여해 주셔서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님 두 분 형사 하시는 분이고 지금 사회를 맡으신 김대현 부장님은 형사를
엄청 많이 하시고 공보관도 하셨고 그다음 또 모성준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빨대사회라는 책도 써서 지금 이게 여기 질타를 했는데 좀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뭐 다중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랑은 다르게 특수한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 지금 시저스 같이 이제 뭐 10만 명 되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기 10만 건이 겹쳐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이 제도를 같이 하려고 한 것이고 또 임창기 변호사님이라고 중앙의 그 회생법원 파산관제인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수도 사건이나 IDS 홀딩스와 관련돼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라든지 그 예를 들어주면서 재미있었던 게 있었고 또 뭐 그 정기종 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단독을 하시면서 워낙에 이제 다단계라든지 다중 피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증거도 너무 어렵고 수사도 너무 어렵고 그런 게 문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수사 기록 보면서 이제 놀라는 게 이 다중 피해자 관련된 그런 수사는 최소 막 그 건수로 따지면 2, 30건이거든요. 그러면 기본 10,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관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 회복에 중점을 안 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주범과 공범을 가리고 뭐 그 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다 같이 그냥 공모했다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든 설계를 하고 돈을 다 가져갔는데 그걸 점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뭐 빠져나가거나 혹은 그 주범으로서 책임을 다 안 지고 그냥 밑에 있던 뭐 현금 전달책이나 뭐 자금 세탁책 다 같이 그냥 공모되는 그것도 또 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값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한 거고요. 파산제도나 청산형 회생제도.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청산형 회생제도도 자꾸 얘기 드리는 거는 너무 큰 사건이나 이런 거는 청산형 회생제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MF 사건 뭐 회생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파산 절차로 가버리게 되면은 파산 관제인이 보조인하고 해가지고 이 파산 절차를 수행해야 되는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 회사의 그런 회계 조직들을 어느 정도 살려가면서 그렇죠. 결국은 뭐 파산과 동일한 청산형 회생을 해야 된다. 요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니까 청산형 회생에 대해서도 좀 독특하게 좀 바라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첫 발족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뭐 더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분들을 저희가 또 계속 이렇게 초대해서 더 이 다단계 피해 회복이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조금 더 뭐 필요한가, 보완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거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시작했는데 되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고 어차피 변호사님 법조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하는 게 깔끔하고 편하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은 돈을 뭐 더 벌기에도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지만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희 로집사닷컴 한번 쳐줘 보세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보면은 이제 이거 아직 안 되는구나.
그 화면 공유 중인가요? 네, 지금 저희 좀 리뉴얼을 준비 중인데 뭐 저기 그러면 저 로집사닷컴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 여기에 와주시고 저희 집단소통 플랫폼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네. 저희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뭐 아도 뭐 시더스 델리오 뭐 티몬 뭐 이렇게 저희가 여기 지금 올라오지 않은 사건들도 뭐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직 완벽하게 절차적으로 잘 만들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 수집과 파산 절차에서도 회계적인 어떤 처리와 보전 처분 이게 두 가지를 크게 가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해보면은 지금 안 해봤고 뭐 여러 가지 회생법원도 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보정이 나온다거나 뭐 아니면 뭐 하여튼 시간이 좀 실제적인 어려우면. 허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루인베스트나 델리오 사건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관련된 사건인데 이렇게나 파산 절차 선고가 늦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아직 절차가 회생법원 충분히 연구가 안 됐고 뭐가 필요한지 충분히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시더스 관련 피해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바로 하실 분들은 그 저기 네, 여기 들어오셔서 시더스 피해자 법적 대응. 예 파산 대응은 저희 11만 원이거든요. 네. 그냥 저 전화 오면 상담 전화 오면 11만 원어치 상담하려면 한 10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합니다. 네, 뭐 네, 어차피 이거 받으시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파산제자가 되면 저희가 대신해서 파산 관련된 배당까지 다 받아들이겠다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가까운 사람은 하니까 네. 좀 보시고 다른 여기로 오시면 돼요. 예 저기 똑같은 얘기한 그 시더스라고 하지만 그 똑같은 얘기라도 계속 들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더스 여기도 똑같은 얘기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래서 몇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제대로 된 저희 그 요 영상들을 좀 SNS나 이런 데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네. 좀 댓글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그냥 같은 얘기 저희도 뭐 사건 하면서 하는데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